주빌리 작전은 영국군이 프랑스의 디에프 지역에 시도한 상륙작전으로 대부분의 병력은 캐나다군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후 적 지역을 점령 파괴하여 연합군의 사기를 높이고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 소련을 돕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사전 정보와 어설픈 작전 계획으로 상륙 병력은 거의 몰살당하고 맙니다. 1942년 연합군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독일군에게 밀리고 있었고 아시아에선 일본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루이 마운트베튼경은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에 대대적인 침공작전을 구상 중이었는데 여러 후보 중에 선택된 곳이 프랑스의 디에프였습니다. 영국군 전투기의 전투반경 안쪽이었고 거리도 병력 수송에 알맞았습니다. 전투반경 안쪽인 디에프를 공격한 후 방어를 위해 내륙에서 출동하는 독일 공군기들도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작은 휴양지인 디에프엔 항구도 있어서 상륙 환경에 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작전은 독일군의 방어태세와 연합군의 상륙작전 능력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작전명 루터라는 이름으로 6월 대규모의 공격 계획을 세웠고 캐나다군 2보병사단을 주력으로 영국군과 미군 레인저까지 참가하여 사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악천후 등의 사정으로 작전은 폐기될 뻔했지만 집념의 마운트베튼경은 절친인 처칠을 설득하여 주빌리 작전으로 이름만 바꾸어 진행합니다. 작전에는 캐나다 제2보병사단 5천여 명과 캘거리 기갑연대 처칠 전차 58대, 1000여 명의 영국군 코만도, 연합군 공군과 해군도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먼저 주력인 캐나다 제2보병사단은 실전 경험이 없는 부대였고 독일군은 이미 스파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디에프 해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302 해안경비사단은 디에프 해안가에 수많은 초소를 설치하고 절벽과 동굴 안에도 요새화된 방어포대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독일 공군 또한 200여 대의 전투기와 100여 대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실패한 다른 작전들이 그렇듯이 기본적인 정보 수집 또한 너무 부실했습니다. 충분한 정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작전을 감행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상륙 지점인 디에프 해안에는 넘기 힘든 절벽과 방벽들이 많았고 모래사장 때문에 전차 등 기갑 차량이 기동하기엔 최악이었습니다. 1942년 8월 19일 함포 지원을 위한 8척의 구축함과 각종 소해함, 상륙정들이 포함된 237척의 연합군 함대가 디에프를 향해 출발합니다. 연합군은 상륙 지점을 옐로우, 블루, 화이트, 레드, 그린, 오렌지 6개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영국군 코만도가 해안 양 끝인 옐로우와 오렌지 지역에 상륙하여 상륙군의 위협적인 해안 포대를 제거한 후 주력인 캐나다군이 상륙하여 독일군 사령부와 시내를 점령 확보한 후 해변으로 후퇴해 퇴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야음을 틈타 옐로우 해안으로 접근하던 영국군 3코만도 병력이 독일 해군에게 발각돼서 교전이 벌어지고 일부 병력이 해안에 상륙하지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독일군 레이더 기지는 상륙 병력들을 탐지했고 독일군엔 비상이 걸립니다. 반면 오렌지 해안에서는 영국군 4코만도 병력과 미 육군 레인저 대대 병력이 성공적으로 상륙하여 계획대로 적 해안 포대와 대공포진지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참고로 오렌지 해안의 상륙 병력은 이 작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병력이었습니다. 블루 해안에 상륙한 왕립 캐나다 연대는 불운했습니다. 해안의 높은 절벽과 정보에 없던 3.5m 높이의 암벽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이미 비상이 걸려있던 독일군 방어병력의 공격에 캐나다군은 특별한 언패물도 없이 해안가에서 상륙하는 족족 죽어나갔습니다. 556명의 로얄 연대 병력은 225명이 전사하고 264명이 포로로 잡히며 전멸합니다. 거기다 상륙정도 4척이나 침몰합니다. 그린 해안도 상황은 나빴습니다. 캐나다군 사우스 서스캐처원 연대와 카메룬 하이랜더 연대가 담당한 이 지역은 먼저 사우스 서스캐처원 연대가 프루빌 지역에 상륙해서 적 레이더 기지를 점령한 후 카메룬 하이랜더 연대와 합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 서스캐처원 연대가 잘못된 지역에 상륙하는 바람에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 교전하다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뒤늦게 상륙한 하이랜드 연대도 같이 해안에 고립되는 바람에 필사적으로 구출작전을 펼치지만 이 과정에서 구축함 한 척이 격침되고 결국 300여 명의 병력만 탈출에 성공합니다. 주 공격 방향은 레드와 화이트 해안이었습니다. 이곳은 에섹스 스코틀랜드 연대, 왕립 해밀턴 경보병 연대, 몬트리올 퓨질리어 연대, 영국 해병 코만도, 캘거리 기갑연대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상륙지점 해안에는 각종 대전차 장애물들과 수많은 독일군 방어진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륙하기엔 최악의 지점이었습니다. 구축함들의 엄호 사격과 함께 상륙이 시작됐지만 독일군 해안포대의 반격으로 오히려 영국 함대는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달랑 10분여의 어설픈 함포 사격과 부정확한 영국 공군기들의 공격은 독일군에게 별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23분 결국 상륙주정들은 해안에 도달했지만 상륙정에서 내린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군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엄폐된 기관총과 박격포, 저격수들의 공격으로 해안에 상륙한 병력들은 무더기로 죽어나갔습니다. 예정보다 뒤늦게 상륙한 처칠 전차들 역시 독일군의 살벌한 공격을 받았고 빠져나가려던 상륙정들은 대부분 피격당하거나 침몰합니다. 그나마 상륙에 성공한 처칠 전차들 중 12대는 DF의 자갈 해변에서 헤매고 있었고 궤도가 박살나서 못 움직이거나 해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전차 대대장 역시 초반에 전사하는 악전 고투 끝에 해안을 빠져나온 15대의 처칠 전차들도 시내까지 겨우 전진했지만 결국 대부분 격파됩니다. 통신 문제로 아비규환의 해변 상황을 모르던 연합군 지휘부는 날이 밝아오는 아침까지 계속해서 예비 병력들을 밀어넣었고 상황을 모르고 해안에 접근하던 상륙정들은 독일군에게 차례로 격침당했습니다. 더불어 상륙정에 타고 있던 병력들은 해안에 상륙도 못해보고 수장됐습니다. 결국 오전 9시가 돼서야 작전 실패를 인정한 지휘부는 철수작전을 펼치지만 많은 상륙정들이 침몰하여 단시간 내에 해안의 병력을 구출할 수가 없었고 오전 11시까지 해안에서 버티던 상륙병력들은 더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연합군을 곧게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후퇴하는 연합군을 사정없이 공격했고 영국 공군의 엄호가 있었지만 이 지역은 독일 공군의 홈그라운드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짧은 채공시간과 수많은 독일군의 대공포로 인해 압도적으로 불리했으며 이날 하루에만 100여 대의 항공기를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군은 300여 명이 전사한 데 반해 캐나다군 2사단은 5천여 명의 병력 중 1000여 명이 전사하고 2000여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캐나다군 2사단은 DF 해안에서 거의 전멸합니다. 영국군 코만도도 270여 명이 전사하고 해군은 구축함 한 척이 침몰, 상륙정 33척 손실과 550여 명 전사, 공군은 스피파이어 64대, 호크 허리케인 20대, 폭격기 6대, P-51 머스탱 10대가 격추당하며 62명이 전사합니다. 반면 독일 공군은 40여 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연합군 6회 공군이 DF에서 사이좋게 녹아내렸지만 연합군은 이 작전의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훗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DF에서 죽은 한 명이 노르망디에서 10명을 살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의 큰 분수령이 된 성공적인 작전이었지만 그 성공의 뒤에는 캐나다군의 피로 얼룩진 DF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